네, 코스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네요. 1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0.7, 코스닥도 0.8%까지 상승했고요. 코스피가 2028이죠. 코스닥도 54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선물이 강세군요. 선물 시장이 1%의 강세들을 보여줍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3월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기대는 높고요. 어제는 좀 주춤했는데 오늘 모습은 괜찮죠. 일단은 미국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데요. 미국 증시 판단부터 좀 해주실래요? 일단 기대했던 미국 정치권의 막판 타결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보 없이 평행선을 그어왔던 정치권의 행보를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정치권 대립구도를 감안하면은 시퀘스터 이후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의회가 5월 19일까지 국가 채무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시퀘스터의 발동으로 미국 성장률이 0.6%포인트, CEIC 예상치로는 2, 4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함께 미국 정부의 폐쇄 그리고 디폴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정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미국 정치권에 대한 행보는 꾸준히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 그리고 금융시장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중국 증시 급락세로 좀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시퀘스터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수출주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유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시퀘스터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시퀘스터 발효 이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시점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그 가운데서 정치권의 협상 과정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조한 경기 회복세 속에서도 양쪽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성에는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S&P와 피치와 같은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가 아직까지는 시퀘스터와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좀 조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명확히 하면서 2년 전, 그러니까 2011년 하반기와 같은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절벽이나 혹은 예산 자동 감축, 부채 한도 문제 이런 것들이 타결이 안 되면 미국 경제가 네, 그렇죠. 금융시장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충격들을 잘 버텨내고 네. 있고 또 언젠가 또 이런 게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변수는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 변수에 따라 가지고 시퀘스터 등의 재료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가 단단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런 단기 이벤트들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중심,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까지도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던 데에는 주요 경제지표 개선세 그리고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였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 모멘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최근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로, 주요국들 모두 플러스권에서 견조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벤 버냉키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좀 더 강한 신뢰도를 재천명을 하면서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 및 경제지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그런 데에 따른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 심리까지도 개선되는 이런 선순환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업종별 기여도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가계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소비 모멘텀이 견조하게 플러스권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노동시장, 서베이 경기 주기와 같은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플러스 전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미국 주택시장 및 노동시장이 회복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 모멘텀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경기 회복 구도가 이어져 왔던 선순환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도 시장에는 중심을 잡아주고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미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표가 좋고요. 유럽은 다시 좀 부진하고 중국에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3월 우리 시장은 상승한다면 뭐 어느 정도까지 지수상 가능해 보이나요? 네, 3월 주식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는 예. 뚜렷한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악재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등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거래대금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고 대외 변수 부담 그리고 국내 수급 부담 등으로 단기적인 매물 소화가 정도 감안해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펀더멘털 모멘텀이나 외국인 매수세에 기반한 중기 추세 전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8월 장대연봉 중간지수 때이자 2012년 초에 저항대로 작용했던 2050선이 단기적으로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 3번에 걸쳐서 2050선 회복에 실패했다는 부담이 남아있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번의 경우를 보면은 주간 차트상으로도 과열권에 진입했던 상황이었고요. 매수세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ADX 지표,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을 반음하는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도에는 약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서야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최근에서야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수 우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ADX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스피는 단기적으로는 1980에서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그러니까 지난 장대양봉 2월 20일에 발생했던 장대양봉 지수대에서의 갭상승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2050선 전후에서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2100선 회복 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2050 그리고 2100선 정도까지 회복 시도 기대해 보고요. 코스닥도 이제 오히려 조금 관심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탄력적으로 뻗어가기는 어려운 데다가 코스닥이 장기 박스권을 이번엔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IT 부품, 반도체와 같이 IT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가지고 신제품이 개발된다면은 거기에 납품을 하고 그런 납품이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IT 부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약, 바이오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 제약 선진화 방향을 발표하면서 산업 육성책을 가시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창조 경제의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 산업도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IT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산업 쪽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익이 개선될 걸로 보이는 업종들이 일단 중심에 서 있고요. IT, 정유, 자동차 부품이고요. 네. 내수주 가운데는 제약, 바이오, 미디어, 컨텐츠 업종 주목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또 시작된 3월장 전망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